안녕하세요, 해나입니다. 오늘은 새해 일잘하기 프로젝트 2탄으로 문학 편집자가 하는 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편집자 K님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고 계신 강윤정 편집자님의 문학책 만드는 법인데요.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획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트렌드를 계속 읽어가면서도 고유한 나만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출판 편집자의 일을 살펴보면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서 업무에 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권의 책이 기획되고 작가와 여러 담당자들, 그리고 작업 과정을 거쳐서 마케팅되는 과정까지를 이 책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미 문학 편집자로서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14년차 편집자로 인정받고 있는 강윤정 편집자님의 한 달간의 업무 일지를 통해 편집자와 기획자가 가져야 하는 역량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기획과 편집, 디자인, 마케팅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서 해나가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과 1인 기업가 분들께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책은 문학 편집자의 한 달간의 업무 일지를 바탕으로 기획된 책입니다. 원고를 받아서 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산문집, 소설, 시집의 기획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작가와의 협업 과정에서 편집자가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편집자가 외근에서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 제목과 표지의 중요성, 표지 문안 쓰기, SNS 마케팅 등등 실질적인 편집자 업무에서 강윤정 편집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의 시선을 넘어 독자의 시선으로 책을 보는 일. 강윤정 편집자가 생각하는 문학 편집자의 매력은 작가의 고유한 세계를 가장 먼저 엿보고 그 세계로 독자를 초대하며 작가, 편집자, 독자가 느낌적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기여한다는 것이라고 해요. 좋은 문학작품은 그것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분명한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것을 쓴 작가, 책이라는 물리적 형태로 만들어내는 편집자, 그리고 그것을 읽어나갈 독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그 영향력과 향상심이 문학 편집자라는 일을 해나가는 원동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문학을 좋아하는 독자로서 계속해서 문학작품을 시간을 들여 읽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작가에게 영향을 미친 어떤 세계관이 작품에 흘러나오고 그것이 독자인 저에게 영향을 미치고 공감한 만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작가의 작품을 계속 읽어가게 되잖아요. 그 연결점에 있는 편집자라는 직업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며 그만큼 제작자의 역량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세계관과 결, 역량만큼 더 나은 책으로 만들어지니까요. 제가 이 책을 읽은 이유는 거의 5, 6년 가까이 강윤정 편집자님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면서 편집자님의 글과 인사이트, 그리고 사진 찍는 감각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하면서 봤었어요. 그래서 편집자님의 글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점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편집자의 업무를 통해서도 기획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갈무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책의 전반적인 흐름을 설명하진 않고요. 인상 깊게 읽었던 업무들을 중심으로 제작자에게 필요한 역량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맨 먼저 할 일은 원고를 읽는 것이다. 천천히 공들여 읽는다. 작가가 이 글들을 쓰며 천착한 주제나 대상이 있는지, 원고의 특징이 무엇인지, 빛나는 부분은 어디인지 파악하며 읽는다. 작가의 이전 작품과 비슷한 점은 무엇이며 다른 점은 또 무엇인지까지 짚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다. 편한 방식으로 메모를 하거나 밑줄을 그으며 읽는 것이 좋다. 일독을 끝내면 메모한 문장이나 단어, 밑줄 그은 대목을 정리한다. 거기에 이 원고가 어떤 책이 될지 힌트가 담겨 있으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원고를 읽고 작가의 스타일과 흐름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원고의 특징과 작가의 고유성, 그리고 이 원고에서 빛나는 부분들을 찾아가며 전체적인 틀을 잡아갑니다. 하나, 기획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작가에게 신뢰를 주는 일.
이 꼭지에서 편집자가 작가를 만나 책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통해서 편집 기획의 시작점에 필요한 기본 요소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건데요. 왜 이런 책을 기획했는가? 이 기획과 작가가 왜 잘 맞는가? 어떤 독자에게 읽힐 것인가? 유사도서로는 어떤 책이 있는가? 어떤 만듦새를 떠올리는가? 이 책이 왜 지금 필요한가? 왜 당신이 써야 하는가? 이 과정에서 편집자가 작가의 책을 얼마나 꼼꼼하게 읽어왔는지, 출판 트렌드에 얼마나 민감한지, 시장 분석을 얼마나 치밀히 해보았는지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획에 대한 애정과 확신이 더불어 전달된다면 더할 나위 없다고 해요. 이 질문들은 꼭 출판이 아니더라도 기획에서도 적용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이라는 단어를 콘텐츠로 바꿔서 기획을 할 때 스스로에게 질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왜 이 콘텐츠를 기획했는가? 이 기획과 작가가 왜 잘 맞는가? 어떤 독자에게 읽힐 것인가? 유사 콘텐츠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떤 만듦새를 떠올리는가? 이 콘텐츠가 왜 지금 필요한가? 왜 당신이 써야 하는가? 그 작가와의 첫 미팅에 대한 꼭지를 읽으면서 편집자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지금 시대의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책을 발견해서 기획하고 그 책을 쓸 작가에게 편집자로서의 전문성을 보여주며 신뢰를 주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획이든 편집이든 계속해서 트렌드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계속해서 공부해야 하는 일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준비된 만큼 작가와 독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관계를 쌓고 신뢰를 주는 일. 여러분은 클라이언트와 미팅을 할 때 어떤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시나요? 이 책에서는 작가와의 미팅에서 정중함과 명확성을 가지고 짚어야 할 것들을 다룹니다. 약속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하고 현실적으로 기대하는 지점과 우려하는 부분을 솔직히 짚고 작가가 낸 아이디어 중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와 걸러낼 것들을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작가의 작업 스타일과 소통 방식에서 선호하는 것, 작가의 최근 관심사가 집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내가 작가라면 편집자와의 미팅에서 무엇을 기대할까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작가라면 편집자와의 미팅에서 무엇을 기대할까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자. 최근의 문학 출판의 동향이나 눈에 띄는 작가, 인상적으로 읽은 책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작가의 작품을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이다. 전부는 어렵더라도 이 작가의 대표작 두어 권과 가장 최근작을 읽고 작가와 관련된 기사를 검색해보고 공개된 SNS가 있다면 한번 살피는 정도는 미팅 전에 준비해야 서로 영양가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글은 이렇게 썼지만 여전히 첫 미팅은 긴장된다. 글은 삶보다 쉬운 법인가 보다. 컨텐츠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저는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내용을 채울 때 완전히 갈아 넣듯이 정성을 쏟고 제목은 마지막에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요약하듯이 딱 쓸 때가 많은데요. 제목을 마지막에 지으면 이렇게 됩니다. 앞서 콘텐츠를 만드느라 에너지를 다 써서 그냥 빨리 끝내고 싶거든요. 하지만 제목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목이 딱 눈에 들어오고 호기심이 생겨야 다음을 읽거든요. 이 책에서도 제목 짓기의 중요성과 고민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읽으면서 너무 공감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책을 편집할 때 제목과 표지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독자는 책의 내용을 모른 채 구매하잖아요. 때 책을 집어들게 되는 이유가 바로 제목과 표지에 끌려서이기 때문입니다. 책에서는 좋은 원고를 쓰는 것이 저자의 몫이라면 그것을 독자가 집어들고 싶은 책으로 만드는 것이 편집자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제목이란 무엇일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저는 13년차 기획자인데 아직도 제목 짓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독자에게 회자되고 사랑받는 제목을 짓는 일은 쉽지 않고 법칙이나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책에서는 편집자 개인의 독서 이력과 트렌드를 읽는 감각, 편집자로서 쌓아온 경험이 고루 힘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런 부분에서 편집자의 고유한 역량이 드러나지요.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독자에게 회자되고 사랑받는 제목을 짓는 일은 물론 쉽지 않다. 법칙이나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다. 편집자 개인의 독서 이력과 트렌드를 읽는 감각, 편집자로서 쌓아온 경험이 고루 힘을 발휘해야 한다. 편집 과정 내내 제목에 대한 고민이 편집자를 따라다닌다. 길을 걷다 떠오르기도 하고 관련된 꿈을 꾸기도 한다. 여러 아이디어가 메모지를 채우고 다양한 조합의 제목이 제목 안에 나열된다. 몇십 개의 제목 안에 두고 고민한 적이 편집자 모두에게 있지 않을까? 그만큼 제목 안에 확신을 갖기 어렵다. 작가님은 문학작품을 편집하는 중이라면 의외성에 주목해보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의외성이라는 건 역설이나 반어 같은 것들을 찬 제목 안에 배치하는 건데요. 이를테면 너무 한낮의 연애, 인간 실격,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 같은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해나 책장을 운영할 때는 사실 힘을 빼고 편안하게 제가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와 감상에 집중해서 제목을 뽑아요. 그냥 이것까지 제가 그렇게 악착같이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단기간에 성장해야 하는 마케팅 콘텐츠를 제작하신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목과 썸네일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조건은 하나, 한눈에 들어오게 짧을 것. 둘, 구체적이고 직관적인 느낌을 살릴 것. 예를 들면 3개월 안에 토익 600점을 990점으로 바꿔준 3가지 팁, 이런 식으로요. 이게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빨리 성과를 내줘야 하는 외주 같은 걸 받을 때는 이런 직관적인 제목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셋, 독자의 욕망과 기대를 담을 것.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썼지만 역시나 저에게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이 책에서는 디자이너나 작가와의 소통 노하우, 표지를 정할 때의 접근법, 편집자의 공간인 앞표지와 뒷표지, 띠지 등의 문구를 채울 때의 포인트 등 다양한 실무 방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요약해드리는 것보다 직접 읽으시는 게 훨씬 더 유용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채널은 취향 공동체가 모이는 공간이죠. 무엇보다 광고비 한 푼 들이지 않고 책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만 1년에 수만 권의 신간이 출간되는데요. 이런 구조 속에서 좋은 책이면 알아서 발견되고 확장된다고 기대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NS를 활용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콘텐츠의 소비가 모바일에서 일어나며 완결되는 것은 포털이 아닌 SNS다. 정보를 검색으로 얻던 시대에서 소통으로 얻는 시대로 이동한 것이다. 뚜렷한 취향과 견고한 자기다움으로 소통하는 개인에게 신뢰가 이동한 것이기도 하다. 신뢰 이동의 저자 레이첼 보츠먼이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신뢰하는 것이 공유경제의 핵심이라 말했듯, 특정 분야에 안목이 있다면 권위에 기대지 않고도 능동적으로 드러내고 공유하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내가 만든 책이 곧 나의 이력이고 그 책에 대해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이 편집자의 전문성이다. SNS 시대는 편집자의 전문성을 반긴다. 책 추천, 북스타그램, 출판 편집자, 내가 만든 책, 편집자의 일과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편집자 개인이 SNS 파워 유저,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다면 최고의 마케팅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구독자 수는 중요하지만 숫자가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좋아요에 대해서 강한 충성과 약한 호감이 있다고 합니다. 약한 호감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누르는 좋아요, 일회적 이미지나 정보만을 소비하기 위해 누르는 좋아요이고요. 강한 충성은 계정주의 콘텐츠를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누르는 좋아요와 그 사람이 궁금하고 그 사람의 취향과 가치관이 궁금해서 귀 기울이고 누르는 좋아요입니다. 이게 같은 좋아요라도 의미가 다를 수 있잖아요.
만약 내가 가진 안목으로 누군가에게 책과 관련된 콘텐츠를 재구성해주고 내가 만든 책과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알려나가는 목적으로 SNS를 운영한다면 약한 호감보다는 강한 충성으로 모인 취향의 공동체를 조금씩 키우고 꾸려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이 책은 말합니다. 공감되시죠? 저는 크게 확장성을 가지려고 채널을 만든 사람은 아니라서 정말 제 채널을 취향 공동체로 만들고 싶은 바람이 있어요. 이게 큰 확장성은 좀 서서히 시간을 두고 단단하게 늘려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약한 호감의 10,000명보다 강한 공감의 100명으로 채널을 꾸려가는 게 더 의미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채널 확장에 대한 욕심보다 이 부분에 대한 열망이 강해서 아직도 자기 채널의 품앗이 목적으로 댓글과 좋아요로 열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음이 확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글을 읽지 않고 한 번에 폭풍 좋아요를 막 쫙 눌러주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고맙지 않고 그냥 안 누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사실 있거든요. 이게 기준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소통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강한 공간과 연대로 연결되어 가는 게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채널이 되는 마케팅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책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독자가 자신에게 지금 필요한 책을 추천의 형식으로 전문가가 대신 골라주길 바란다. 새로 나온 좋은 책을 알고 싶어 한다. 시대 흐름이나 이슈에 걸맞은 책을 알고 싶어 한다. 몇 번의 경험으로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 하면 내적 친밀감과 유대감을 느끼며 그의 공간에 오래 머무른다.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SNS를 활용하는 편집자는 자신이 늘 붐비지만 사람들이 사진만 잔뜩 찍어가고 정작 구매는 하지 않는 상점이 아니라 차별화된 콘텐츠로 오래 머물러 찬찬히 구경하고 싶은 상점을 웹상에 만든다고 보면 좋겠다. 편집자로서 내가 만든 책, 내가 취향을 만들고 다져가는 데 도움이 된 여러 콘텐츠를 정리하는 공간으로서도 의미 있는 특별한 자산이 되리라는 것은 덤이다. 이렇게 해서 출판 편집자가 하나의 원고를 만나 작가와 소통하며 책을 만들고 출판하고 마케팅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되게 길게 설명한 것 같지만 제가 설명한 부분은 이 책의 30%도 안 되는 부분을 정리해서 설명드린 거고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여러 가지가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이니 편집자를 꿈꾸는 분들이나 기획 역량을 키우고 싶은 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함께 보면 좋을 편집자의 일과 문학하는 마음 리뷰도 있는데 이건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에 걸어 놓겠습니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잘 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며 오래 일해온 사람들은 그 고유의 아우라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약하고 이런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준 낮은 일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렇게 비교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각자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건 오랜 시간 지루하게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 고민과 좌절과 다시 마음 붙잡고 걸어간 시간들이 그렇게 반복되면서 쌓인 고유한 빛깔인 것 같아요. 저 역시 계속 일을 해나갈 때 그런 저만의 고유성을 계속 발견해가고 그로 인해 구독자분들이 저를 신뢰해 준다면 제가 고생한 시간의 보상은 다 받은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강윤정 편집자님의 안목과 취향, 문학을 바라보는 시선과 일에 대한 성실함과 고집을 정말 신뢰하고 응원하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도 여러분도 14년 동안 정진해온 어느 편집자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나의 한 줄 요약. 작가, 편집자, 독자가 마음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출판가, 편집자의 일은 생명을 얻고 자라간다. 사람은 저마다 한 권의 책, 그 책을 담아내는 곳 해나책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